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볼게요. 우리 일단 뭐 좀 가볍게 기본권부터 먼저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저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할 때 앞에 앞부분은 내가 프린터 몇 장으로 좀 정리한 것만 여러분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죠. 물론 몇 장에 다 정리할 수 있다면 뭐 그건 시험에 그대로 다 나온다면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 몇 장을 정리를 좀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우리 네 문제가 나온다는 총론 파트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지금 우리 정리한 거 있죠. 요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좀 뽑았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들어가세요. 근데 이것만이라도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뭐 몇 장 되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네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도 이걸 먼저 완벽하게 좀 해놓고요. 여러분 어차피 책에 있는 겁니다. 그 책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셨으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본권은 우리 현재 결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쉽게 우리가 익히 풀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반영한 게 있는데 그냥 뭐 다 반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이 시간으로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여러분 익히 많이 이제 보셨던 그런 것은 좀 빠져 있거든요. 기본권은 우리 현재 결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져 있으니까 이 프린트만 보고 내 심장 들어간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담은 건데 이 정도는 뭐 정확히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책에 여러분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해 주세요. 그러면 딱 이제 분량은 정해졌습니다. 분량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그 지문들 다 기출해서 다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거 하고 이 앞에 우리 4년 동안 판례 잡은 거 있죠. 4년 동안 우리 판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꼭 보세요. 그거 풀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매 판례들마다 지문이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여러분 하나 질문했던 거 하나 있어가지고 클래스룸에 영장주의 위반인 거 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 거 하고 제시한 거 여러분 보셨죠? 클래스룸에 현재 결정 하나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양쪽 다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기본권 여기서부터 잠깐 한번 쭉 점검하고요. 총론으로 올게요. 자, 파트 2의 기본권. 편집해가지고 보낸다고 여러분 마지막이라서 글자를 좀 보기 쉽게끔 10포인트로 했는데 막상 이렇게 출력되고 나니까 글자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요즘에 늙어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작아 보여. 작아. 아, 그렇구나. 치안이 우리 같이 늙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좀 미안하네요. 자, 이제 보죠. 기본권 일반 이론 거기에 기본권의 성격이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대사인적 효력, 사적 법률 관계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해야 된다. 사적 법률 관계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 왜요? 이게 대사인적 효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가야 될 하나의 기본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따라서 사적 법률 관계에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대국가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관적 공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 가치 질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사적 법률 관계에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해야 된다는 거고, 기본권은 간접적으로 사법 관계에도 효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간접적. 그다음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헌법 제정권자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국가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겁니다.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장래 법 발전, 법 형성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한다. 자,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는 것. 우리 제도 보장은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는 거잖아요. 제도 보장은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 없고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 없어요.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를 못하는 거고요. 기본권 보장, 최대한 보장이죠. 그런데 제도 보장은요, 최소한 보장입니다. 이것도 뭐 나오겠죠. 뭐 이건 가장 기본이니까요.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 자, 기본권의 주체, 외국인요.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요, 기본권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 불법 체류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되고,
거기 이제 국가 자격 제도와 관련된 외국인, 국가 자격 제도와 관련된 외국인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뭐 자격 제도는 국가가 제도니까요.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든 넓은 율법 형성권이 있는 거죠. 외국인은 평등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직장 선택의 자유. 그다음 이제 국가기관이요. 국가기관의 일부 공법인 기본권 수범자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공법인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법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여기 딱 비교해 주세요. 1번하고 2번 딱 나누어서. 서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교. 우리 공법인이죠. 대학 자율성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서울대학교도.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국회 노동위원회 다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통령. 이 대통령은요, 주체성 O라고 돼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을 위해서 활동할 때는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6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소환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공무단위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소환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임기 만료되기 전에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 주민소환이라는 것. 주민소환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단위권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단위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 이거 뭐 참고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반복되어 나왔던 중요한 것들 말고도 혹시나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혹 나올 법한 내용들도 한두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익히 공부했던 내용, 외적인 내용이 있을 때 이것까지 뭐 추가로 좀 해둔다.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법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그 법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죠. 인격권 주체된다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과명령. 우리 사제 광고 말이죠. 여기서 법인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했죠.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태아, 초기 배아는 없죠. 태아는 있고 외국인 근로자 제한적으로 인정되죠. 외국인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립대학교 교수 전부 다 주체가 되는 거죠. 국립대학 학문의 자유에 주체가 된다 있죠. 서울대학. 그 다음 7번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주식회사 형식의 공영방송인 사업자. 그 다음 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그리고 또 정당이요. 정당도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 이래도 주체가 돼요.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이 준하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정당도 주체가 되고, 언론사 주체가 되죠. 우리 인격권에 주체가 된다 했잖아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 것, 초기 배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초기 배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체를 물어볼 때 초기 배아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 배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경합. 기본권 경합은 그 개념은 여러분들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라서 그냥 뺐습니다. 여러분 책은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책에 우리 기본권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기본권 경합이죠. 그다음 기본권 충돌, 오히려 이제 기본권 충돌이 의미가 있겠죠. 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동일 기본권 또는 뭐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했을 때 이게 충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이게 우리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1번에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할 때 수업권을 내세워서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 친생 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 충돌. 친생자 입양 말이죠. 대립 충돌하죠.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규범 조화적 해석이죠.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 그 다음에 흡연권하고 혐연권이요. 이게 충돌했을 때, 자, 이게, 자, 혐연권이요. 이게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인정이 되는 거다. 자, 4번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는 거죠. 우리 근로 3건의 단결권, 이거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를 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지만 근로 3건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 3건의 단결권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이것도 알고 있고, 그죠?